자, 이번 시간에 행정입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행정입법. 자, 공무원을 하기 전에 시험 행정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참으로 어렵더라고. 행정입법에서 특히 행정입법에서 나오는 법규명령, 행정규칙, 또 그다음에 위임명령, 집행명령, 위임명령이 1개, 집행명령이 1개. 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뭐 고시에서 많이 시험에 나왔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규성을 띤 행정규칙, 법규성이 없는 법규성이 없는 법규명령. 뭐 이 다양한 용어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맨날 외우면서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나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한 오랫동안 했더니 이 내용들은 이제 잘 알게 되는, 공무원 경험을 하지 않으면 행정입법이 굉장히 어려워. 왜? 행정입법을 실제로 해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사무관급 이상이 해요. 행정입법에 상응하는 의미는 의회입법이죠. 의회에서는 주로 제정하는 게 법률이죠. 법률이 의회입법이죠. 의회입법. 원래 법은 의회가 국회잖아요.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 아니야. 우리 주권자의 대표자를 대표하는 거니까 의회가 입법을 하는 게 맞다 말이지. 법률에 따라. 그런데 법률에 따라 예를 들어 감사원법이다, 정부조직법이다, 뭐 이제 경찰청법이다, 검찰청법이다,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법률의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정할 수는 없어요. 법률이라는 건 대부분 큰 요지가 되는 그 윤곽, 프레임이라는 윤곽만 이렇게 딱딱 정하게 된다고. 물론 자세히 정하는 형식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자세히 정해요, 미국에는. 그런데 그렇게 정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 의회에서 제정을 못하고, 결국 의회에 대응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행정부가 있죠. 행정부. 결국 행정부가 제정하게 되는 거죠. 이 법률을 갖다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률 있잖아요. 의회에서 제정하는 게 법률 있잖아요. 국회에서 제정하는 게 법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건축법이다. 그러면 건축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디서 제정하느냐면 의회에서 제정을 해요. 자, 의회에서 제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 모든 내용을 뭐 바닥 면적까지 다 건축 허가 낼 때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까지 적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법률에 다 못 정하니까, 우리가 법률을 못 하니까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을 만들어요. 시행령을 만드는데 이 시행령은, 법률은 의회가 정한다 그랬지. 건축법 시행령은 이걸 갖다 대통령이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령이라고 불러요. 대통령령. 그 다음에는 이 건축법 시행령 안에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다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건축법 시행규칙이라고 시행령에서 또 위임을 해줘요. 무엇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해가지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행규칙은 건축법은 어디 소관이에요? 국토교통부잖아요. 국토교통부.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안에는 지금 뭐 원희룡인가 장관이 있잖아요. 장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장관을 부를 따가지고 이 시행규칙을 우리가 부령이라고 한다고. 부령. 자, 법률이 있어. 건축법이 있고,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제정하고, 물론 이걸 이제 국토교통부도 다 만들긴 해요. 그런데 시행령을 제정을 하고, 그다음 건축법 시행규칙을 이거 부령이라는 건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이제 중앙부처에 국가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무관이 돼야 이제 이걸 많이 검토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건축법, 건축법이 여기 법률이죠. 법률. 건축법이 법률이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오는 요 세트, 이트 구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걸 합쳐가지고 건축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갖다 법규명령이라고 불러요. 법규명령. 왜 법규명령이라고 그러냐면 명령이라는 건 결국 행정부에서 정한다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그런데 법규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 법규라는 말은 이건 꼭 알아야 돼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걸 법규라고 해요. 의무에 관한 사항이야.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사항을 갖다 법규라고 한다. 사항을 갖다가 법규라고 한다. 법규. 이 법규 영어로 써놔서 잘 한문으로 써놔서 법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법규 명령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국가직 중앙행정기관에 가는 사람들은 이거에 이제 관계돼서 이렇게 입법 예고도 하고 해요. 나는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으면서 건축법, 뭐 이런 법, 대통령령, 시행령, 부령 이런 걸 다 제정을 해보고 개정을 해보고 그래서 물론 건축법도 행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발의하잖아요. 그래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걸 다 만들고 제정을 해봐서 이게 내용이 뭔지를 들어가는 걸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기 전에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어렵더라고. 법규명령, 행정규칙이 뭔지. 자, 그리고 행정입법은 결국 행정부가 제정하는 추상적인 규범이죠. 법규를 가지는 추상적인 규범. 물론 행정입법이라고 해서 행정부만 제정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대법원의 규칙, 이것도 법규성이 있어요. 그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규 명령에 들어가요. 법규 명령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대법원, 국회 사무처 규칙, 이것도 법규 명령이 들어가요. 자, 그건 나중에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입법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세히 검토하게 해보겠지만, 이것이 법규 명령이라는 거지.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것. 그 다음에 장관이 여기 법규명령 안에 들어가는 게 이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하든 안 하든 지방자치단체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추상적인 규범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조례라고 부르죠. 조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걸 우리가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조례나 규칙도 이 큰 의미에서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지방의 조례, 규칙 이런 테두리의 위계 질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법규명령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법규명령. 법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걸 우리가 법규라고 불러요. 법규에 관한 소송은 국민이, 사인이, 시민이, 주민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그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브리핑을 이렇게 한번 오버뷰를 해주고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행정입법 안에는 법규명령이 있고 행정규칙이 있어요. 행정규칙.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사실은 행정규칙이다, 그 법규명령이다를 구별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왜 쉽지 않냐면 뒤로 넘어가면 이제 법규성이 있는 행정규칙,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정규칙을 원칙적으로 말하면 법규명령이라는 건 행정부에서 제정하긴 하는데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상황을 정하는 걸 법규명령이라고 불러요.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 규범이에요. 내부 규범. 조직 내부 규범으로서 조직 내부에 행정 내부의 공무원들만 적용되는 걸 행정규칙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규칙 안에는 훈령, 그다음에 예규, 그다음에 일일명령. 지금 가장 행정규칙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고시예요. 고시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고시나 훈령, 예규 이런 건 누가 정하는 거? 장관이 정하는 거. 장관이 정하는 거요. 장관이 정한다. 장관이 정하는 거요. 또 대통령이 정하고 대통령이 정할 수 있고. 자, 이 고시. 장관이 정하는 내용이요. 고시. 국무총리도 고시를 할 수 있어요. 자, 가장 많은 게 고시예요. 자, 행정규칙이라는 건 조직 내부의 규범이다. 그래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내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헷갈리는 게 어떤 게 좀 헷갈렸냐면 행정부, 법률은 국회의회 입법이다.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근데 여기 건축법 시행규칙이 부령이고 장관이야. 그래서 행정규칙이라는 게 규칙자가 들어가니까 이 시행규칙이 건축법 시행규칙이 행정규칙이 아니냐 그렇게 혼란을 가졌던 거야. 왜냐하면 공무원을 근무를 안 할 때 모르니까. 그래서 행정규칙 하면 뭔 잘 혼동이 돼. 근데 그렇게 혼동이 될 필요 없이 행정규칙이라는 건 여러분들 훈령, 예규, 일일명령, 고시 이게 나온 게 이게 행정규칙이에요. 그리고 건축법이 있으면 뭐 건축법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식품위생법이 있으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렇게 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부령이고 법규명령이에요. 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대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에 정하는 것이고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의 규범, 내부의 행정 처분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행정 내부 조직 기준을 행정 내부 재량 행위, 행정 행위의 근거, 규범을 정하는 것이 요 훈령 얘기 일일명령 고시예요. 자, 그래 그 점이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이야.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 법규명령이 뭐다? 법규명령은 바로 의회 법률을 갖다 시행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정하는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 제정하는 시행규칙. 요게 요런 테두리를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의 조례 규칙. 요게 법규명령이다. 그리고 이거 법규명령이라는 건 법규라는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대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그 법규명령 자체가. 그래서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의 규범으로서 조직 내부의 사람들, 공무원 한 사람들한테만 행정 처분을 위한, 행정 행위를 위한 준고로 쓰기 위해서 고시를 정한 것이다. 이제 일단 이렇게 알아두면 틀은 잡혀요. 자, 틀은 잡혀. 이게 안 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 법규성이 없는 법규명령,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하면 그걸 나도 공부할 때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그냥 사실은 그 목차대로 옛날에 그거 보고 외우는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 자 교재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검토를 해볼게요.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주체가 국가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공법인이 일반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자격, 일반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자격이다. 또 그에 따라 제정된 법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입법에 대응하는 말이다. 따라서 그 다음에 행정입법은 대적 구성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에 효력을 미치는 훈령, 예규, 일일명령, 고시, 엄청 많은 고시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으로 나누어진다. 이게 머리에 틀에 잡혀야 여러분이 돼요. 자, 그래서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법이다. 아까 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대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 법규법입니다. 행정규칙은 뭐냐?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것이다. 행정조직 내부에서. 자, 행정이법이 그러면 왜 필요하냐? 아까 얘기했었죠. 행정이법이 사회가 급격하게 변해가서 국회에서 모든 사항을 입법으로 법률에 정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법률은 윤곽만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복잡하고 원자력 기술 안전법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이 원자력 기술 안전에도 참 다 입법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큰 개요만 테두리만 정하고 나머지는 결국 행정부가 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거기 뭐 써 있는 게 급부 행정 영역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행정의 재량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급부 행정, 사회복지 행정, 위임입법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 기본권 침해 영역이 있는 것은 엄격하게 법률로 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급부 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위임법의 구체성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폭넓은 위임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행정기법은 법치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법치주의에 반하느냐? 법률이 제정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도록 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이런 것이 법치주의인데 법률이 법규 창조력 이런 게 법치주의인데 이거에 행정부가 정하면 이거에 위반되지 않는 건 아니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법률이 대통령 건축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게 돼. 대부분 위임한 사항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탁 틀에 대해서 법률에 그 근거가 있는지 또 건축법 시행규칙을 정할 때 상위법이 시행령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이건 항상 검토하게 되고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공무원 경험이 없으면 이거 잘 이제 몸에 익숙하지 않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서 행정입법은 사법심사에 또 대상이 된다. 그다음 법규명령은 총리령, 대통령령, 부령, 자치입법으로 존재하나. 아까 얘기했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법규명령의 행정규칙의 비교예요. 행정입법 안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는데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 보면은 대통령령, 총리령도 있어요. 총리령은 왜 총리령이 발동이 되냐면 우리나라에 뭐 처 있어요. 법제처,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뭐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훈청가 내가 밑에 써놓은 게 있잖아. 밑에 어디 그 밑에 써놓은 거 보면 어디 있는데? 네 개. 그렇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인사혁신처, 혁신처, 인사 담당하는데, 그 다음에 보훈처. 이런 처 단위는 이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법제처 이런 사람은 국무총리 직속이야. 국무총리 직속이기 때문에 총리령으로 정해야 돼. 총리령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하면 이게 총리령으로 돼야 돼. 대통령령은 마찬가지고 총리령으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안전처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은 거기 보면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행정규칙은 아까 얘기한 대로 훈령, 예규, 일일명령, 고시 이런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명칭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법규명령은 조직의 애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나 법규라는 의미 자체가 법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게 법규야. 그래서 법규명령이라는 건 그것이 행정규칙이라는 건 그거 아니다. 뭐라고? 조직 내부에 적용되는 조직과 자격에 대한 규범. 이게 행정규칙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법규명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제정의 근거가 주어지나 법규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가 주어져요. 법률에서 뭐냐? 건축법 시행령 몇 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근거가 주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헌법을 보면 밑에 보면 헌법 75조에 뭐라고 보냐? 75조래. 75조가 아니라 위임명령이 그 밑에 보면 근거가 있지. 어디에? 그렇지. 그 다음 페이지 151페이지 보면 헌법 75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령을 정한 게 아니라 법률에서 건축권 누구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그 제정의 행정입법 법규명령의 제정 근거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헌법 95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라는 건 국무총리 또는 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법률이나 여기 시행규칙이니까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이나 아니면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인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148페이지 이제 기초가 튼튼해야 이 진도가 나가고 이해가 돼요. 기초가 없으면 그냥 계속 외우고 재미가 없고 그렇죠. 행정 입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규명령은 제정되어 공포되어야 행정규칙은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행정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제정된다. 행정규칙은 뭐라고?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어떻게 된다고? 행정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제정된다. 자율적 제정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 또 다음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은 뭐예요? 제정, 공포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은 행정규칙은 공포의 요건, 공포를 안 해도 된다. 이건 왜냐하면 행정 내부에 적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의의, 이제 법규명령을 이제 하나씩 하게 되는 거예요. 법규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법규명령의 한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법규명령의 개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위임명령의 수권상 한계 또는 제정상 한계 이런 걸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이다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행정입법에 대한 것은 필수 지식이다. 필수 지식. 그리고 공무원이 하는 일이, 행정부가 하는 일이 법의 집행이기 때문에 행정입법에 대한 사항은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계속 편하다. 자기 이 신세가 편하다 그 말이에요. 자, 법규명령이라는 아까 얘기했죠. 헌법과 법률 등 법령의 수권에 의해요. 수권이라는 것은 위임의 근거를 줘. 헌법이나 법률에서 위임의 근거,
재정의 근거가 있고 행정주체가 국가, 행정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정하는 법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 규속적인 규범을 말한다. 법규명령. 일반적인 추상적인 규범으로서 법규. 행정부가 제정하는데 뭐라고? 국민을 대외적으로 구속한다. 구속한다는 의미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국민을 구속한다. 법규명령. 구속적 규범이다. 이런 특징이 있죠. 자, 한마디로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 법규의 성질이라는 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 법규다. 거기에 밑에 써놨네. 법규란 일본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 있는 법규범을 말한다. 그게 법규다. 법규. 이 법규를 머리에 아주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법규명령에서 법규는 이런 뜻에서 유래한다. 특별권력 관계에 있어서 법규범 또는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지 않은 법규범을 조직 내부 규범이라 한다. 조직 내부 규범. 그러니까 이건 조직 외부 규범,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법규명령이고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규칙이다. 자, 조직 외부를 규율하는 법규와 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규범이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다.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은 저기서 발한다 그래서 누가 발한다 해서 인사혁신처, 법제처 이런 데는 국무총리 직속이기 때문에 이 법규명령이 제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총리의 이름으로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하다. 법규성을 갖기 때문이다.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위법하다. 왜? 법규성을 갖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규명령이 어떤 게 있느냐. 1. 제정권자에 따른 분류. 아까 이걸 했죠. 대통령이 제정하는 건 대통령령, 총리가 제정하는 건 총리령, 행정각부의 장, 행정각부의 장은 장관이지, 장관이 제정하는 건 부령,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건축법이 있으면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시행규칙은 부령,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정하는 부령으로 정한다. 이 모두 법규명령에 속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칙자가 들어있어서 이게 행정규칙이 아닌 게 아니다. 이게 법규명령이다. 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법률, 건축법 시행령, 법정법 시행규칙 이렇게 법률을 시행하기에 법규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이 이름으로 총리령으로 제정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지금 제정돼 있어요. 자, 대통령령은 대통령령하고 총리령하고 어떻게 해요? 대통령령하고 총리령 우월관계 총리령. 이게 대통령이 높으니까 우월하겠지. 근데 총리령을 하고 부령하고 어떤 관계냐 학설이 나뉘어요. 조직법적으로는 조직상 권한은 총리가 장관보다 위에니까 이런데 작용법상으로는 효력상 작용상으로는 같다는 부령이나 작용법상은 시행하는 단계는 총리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으로 나오나 교통부의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나 작용상으로 같잖아요. 그래서 조직법상 위계상으로는 총리령이 위인데 작용상으로는 같다. 이것이 이제 대다분의 학설이죠.
독립행정위원회가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규칙이라는 명칭을 붙임에 유의해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어요. 공정거래 세종시에 있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도서관 지나다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맨날 내가 지나가는데 교육부하고 국무조정실도 맨날 가고 세종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이게 행정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위원회 이것도 행정기관이에요.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위원회 이것도 행정기관인데 이것도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규칙 정할 수 있는데 이 규칙도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는 법규명령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독립기관이죠. 독립기관. 아까 행정입법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법부죠. 행정부는 아니죠.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국회 규칙. 국회 사무처 규칙. 그 다음에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것도 다 법규명령이다. 법규라는 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대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이 법규라고 그랬죠. 이것도 법규에 속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과 의문이 없죠. 자, 두 번째 법규명령의 두 번째는 뭐냐? 법적 효력의 위상에 따른 구분. 법적 효력의 이 위상에 따른 구분. 위상에 따른 구분. 자, 여러분 헌법을 안 배워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소요 사태가 나면 광주 민주화운동 때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전국으로 확대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특별 조치. 자,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사령관이 하는데 군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헌법 75조에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야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뭐를 할 수 있다고? 특별조치는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내린다. 어떤 명령을 내리나? 언론, 신문, TV 중지하라. 출판, 그다음 집회, 모이지 말라. 모임하지 말라. 그다음에 그래서 정부나 법원에 비상계엄 사령관이 헌법 77조 제3항에 따라 비상계엄 사령관이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법규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법규명령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았을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이 특징이 있어요.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조직 내부에 적용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다투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거나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특별 조치를 갖다가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법규명령. 자, 그래서 판례를 보면은 판례 뭐라고 하나요? 판례 나오죠, 그죠? 유신헌법 제54조 9 계엄법 제13조에서 밑에 보면 계엄사령관에게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따른 것으로 계엄법 제13조 제15조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 70조 3항의 비상계엄 사령관의 특별조치는 법규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유의할 거는 유신헌법 제5강호 헌법에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비상명령제도는 폐지돼서 지금 현재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특별조치는 현행 헌법 77조 제3항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뭐라고? 이것도 법규명령이라는 거예요. 법규명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특별조치도 법규명령이고, 자, 두 번째 보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이게 왜 법규명령이라는 논의가 되느냐 하면 비상계엄관이 군인이 비상계엄이잖아요. 비상계엄 선포하면 전부 군인이 통치하는 거예요. 비상계엄관은 누구요? 군인이요, 군인. 군인이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회적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하는 거예요. 침해하는 조치를 하는데 비상계엄관이 국회냐고. 우리가 뽑은 국회냐고, 의회냐고. 의회가 아니죠. 아닌데 어떻든 헌법에서 인정한 국민에게 권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헌법에서 인정하니까 비상계엄 사령관인 군인이 한 이런 조치가 일종의 법규명령으로서 인정된다. 국가의 권능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또는 긴급 재정경제명령, 재정경제명령. 자, 이것도 이거 긴급명령이나 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데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이 하는데 국회에 국회 헌법에 근거가 있어요. 이거 헌법에 근거가 있어서 이게 국민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령은 외부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헌법 몇 조에 나오냐? 헌법 제 76조 제 1항 그다음에 제 2항 1항에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 나오고 2항에는 긴급 명령이 나와요. 자, 그래서 헌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명령이지만 이 법규 명령이라는 게 명령이지만 일종의 누가 하는 거?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라는 게 법규 명령이 법규성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누가 발동을 한 번 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뭐를 했었냐? 금융실명제를 했다. 금융실명제. 예전에 가명으로 은행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도장도 만들어서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하지 말라. 다 자기 실명으로 거래하라. 실명 주민등록으로 거래하라.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맡은 게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 조치를 하니까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전두환은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비자금이라는 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저축해 놓은 돈 받아가지고 저축해 놓은 5천억이 드러났잖아요. 김영실명제로. 자, 그래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거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규 명령이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고, 긴급 명령은 교전 사태, 전쟁이 일어나갖고 총하고 싸우고 있어. 이런 사태가 있을 때 긴급 명령을 한다고. 긴급 명령은 뭐예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고 하라는 거예요. 또 싸우러 나와. 긴급 명령이라는 건 빨리
예비군복 입고 나와. 군복 입고 너 나이가 30이라도 군복 입고 나. 예비군이 빨리 전쟁에 참여해. 이런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종속명령.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종속명령. 자, 요거까지는 하고서 좀 쉬자고. 자,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종속명령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그 법률 밑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밖에 더 있어? 그렇지, 그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종속명령은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을 말한다. 법률 하위에는 뭐가 있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밖에 없잖아. 건축법, 그 밑에는 뭐가 있어?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그럼 법률이잖아요. 법률 밑에는 뭐가 있어?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지. 대통령령에는 뭐가 있을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뭐라 그랬어? 총리령이라고 그랬지. 왜?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총리 직속이잖아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부령을 못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위임명령하고 그 다음에 종속명령,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걸 우리가 종속명령이라고 하는데, 종속명령, 법률의 하위의 명령인데, 여기에는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법률 하위에는 뭐가 있어요? 대통령령, 그 다음에 총리령, 그 다음에 뭐래요? 부령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안에는 우리가 위임의 근거에 따라 위임명령과,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어요. 집행명령.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공부할 때는 실무를 경험을 안 해봐갖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잘 뭐가 위임명령이고 뭐가 집행명령이고 설명을 하라면 내가 설명을 잘 못했다고, 사실은. 자, 거기 내가 적어놨어요. 건축법에 적어놨어요. 교재 150페이지 교재에 보면 위임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는 명령으로 새로운 법규상을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거기 건축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건축법에 나오면 내가 읽어볼게요.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몇 조야? 그게 몇 조예요? 제16조 몇 항이야? 몇 항? 내실 1항이야. 1항 거기 보면 건축 허가사항이나 건축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변경 신고나 건축 허가를 갖다 변경하거나 건축 허가를 갖다가 건축 허가 사항이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이니까 건축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있잖아.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위임을 줬잖아. 위임에 줬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이 사항을 정했어요. 정해서 그 밑에 보면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자, 시행령에 뭐라고 나오느냐? 시행령이 법 16조 1항에 따라, 법 16조 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있으니까, 시행령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제1항에 법률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그냥 따가지고 법이라는 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밑에 다음 각호에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건축법에서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이죠. 시행령 있잖아요. 건축법에서 위임을 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걸 우리가 위임명령이라. 건축법 시행령은 법규명령이 아니야. 법규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시행령 안에 건축법 시행령 하나의 시행령 안에는 하나의 총리령 부령 안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같이 들어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 지금 가공 강사들이 이거 알까는 좀 궁금해.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집행명령은 뭐냐? 집행명령이 어려워. 집행명령은 이런 위임 근거가 없어. 위임 근거가 없지만은 위에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위임 근거는 없지만 그 법률이 시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예요.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위임 없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내가 건축법 시행령 제17조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17조에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개방 공간 설치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층에 공연장을 설치하면 불이 화재가 나면 어디 개방된 공간으로 뛰어나가야 되니까 각실 있는 자가 지하층 각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된다. 이것이 건축법 시행령 37조에 나오는데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이니까 이게 법규명령이잖아요. 시행령 제 37조에 나오지. 나오는데 법규명령은 대통령 총리령 부령이 있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위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 위임명령 아까 건축법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해서 정해진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게 건축법 시행령이 위임명령이고 여기 이 건축법 시행령 37조로 보면 법률 제 몇 조에 따라 이런 내용이 없죠, 그죠? 없고 그냥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개방공간 설치해갖고 대통령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했잖아. 왜? 이 건축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임의 근거가 없이 정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집행명령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누군가가 학원 강사가 누가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임명령, 집행명령 맨날 책을 보고 혼자 혼동을 했던 기억이 나요. 뭔지 잘 몰랐지.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 구사법시험령은 법률이 규정한 사법시험의 시행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공무원의 임용 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의 일종이다. 지금 사법시험령이 폐지됐죠. 사법시험이 폐지돼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사법시험령이 있었는데 이 사법시험령이 법률에 무슨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정하라고. 그냥 행정자치부 사법시험령은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뭐래서 법무부에서 만들었는지 어디 소관 행정자치부 소관인 것 같은데 사법시험령이 거기서 상위 법률에 근거 없이 자기들이 이제 사법시험을 시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집행명령이다. 이렇게 판례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조항에 보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안에 위임의 근거가 있어서 제정되어 있는 건 위임명령, 위임의 제정 근거가 없는 것은 뭐라고? 집행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지고죠. 자, 이렇게 쉽게 해주는 강의가 어디 있어?
아무리 들어도 이해도 안 가는 거 책 들고 있어요. 소용도 없는 거예요. 자,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고 한 사람들은 한 사람한테 이렇게 배우는 여러분이 잘 배우고서 또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겠죠. 내 생각에 이제 법규명령의 근거, 헌법상 근거,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행정입법 형식, 격필적 행정규칙이 이제 요거는 내 생각에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에 특히 위임명령의 근거가 없이 법률에서 위임의 근거가 없이 위임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많이 문제가 돼요. 수권이 권한을 주지 않았다 법률에서 이게 수권상 한계, 또 재정상 한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명령의 한계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 큰 틀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 일단 크게 이제 일단 체제는 크게 잡혔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법규명령의 근거나 위임명령의 한계, 또 집행명령의 한계, 근거 한계,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 집행명령을 좀 하고, 집행명령을 하고 나서 이제 가장 여러분이 시험에도 잘 나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런 게 나오는데 그 판례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참 상당히 어려운 거지. 공무원이 된 사람도 어렵고 여러분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 내용을 시험시험 하나씩 하도록 해요. 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